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건교사의 부회장이고요. 현재 송정중학교 안전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안전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청소년 안전 실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관리의 실제, 또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원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청소년 안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청소년 안전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안전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모든 거를 다 언급하기는 힘들고요. 학교에서 현재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는 지금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조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조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를 이렇게 중등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보상액 10만 원 미만은 경미사고, 보상액 1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은 중간사고, 500만 원 이상은 중대사고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중대사고 통계를 보면 2016년에 177건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 233건입니다. 예, 223건이네요. 그래서 계속 지금 중대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사고를 몇 가지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 그 강릉 펜션에 놀러 갔다가 고등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또 2018년도에 상도 유치원은 옆에 신축 건물이 무너지면서 같이 허물어지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읍명초등학교에서는 큰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학교 외벽에 치장벽돌이 낙하되는 사고도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영랑고도 있었고 부산대학교 도서관 건물 이런 곳에서 계속 그 벽돌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건수로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통계를 조사했는데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 대비해서 빈도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1.14%였는데 2019년도에는 2.28%로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연평균 한 500건 정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안전법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공제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자동차 보험법 이런 데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학교 안전사고 통계에는 아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전사고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거는 역시 수업 시간, 체육 수업 점심시간인데 특히나 활동이 많은 체육 수업 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봤는데요. 대학교 안전사고는 가장 많은 게 생활사고인데 생활사고는 학교 행사 및 학교에서 발생한
부상 등 학생의 신체 손상 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자살 비율이 작년에 10년 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2009년도부터 이렇게 자살률을 보니까 2009년도에 이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도입이 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 정서 문제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또 2018년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렇게 노출된 아이들이 더 힘들어진 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금은 워낙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미세먼지에 조금 둔감하긴 한데 2019년도에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미세먼지가 방독면 패션을 유행시킬 날이 곧 오겠네 했는데 사실 올해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또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으로 방독면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심각하면 방독면이 또 패션 아이템으로 이렇게 유행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2019년도에 사실 학교보건법이 미세먼지 관련된 법이 몇 개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4조 2 보면은 공기질의 유지 관리 특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공기질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던 거를 1년에 2번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4조의 3에 보면 공기 정화 설비. 그래서 그 학교의 교실마다 미세먼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교실을 전 교실은 아니고 학교당 3대 이상 구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와서 지금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대기 오염 대응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배포하라는 그런 법도 추가가 됐었습니다. 이 아이들 그 도박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사이버 도박인데 이게 문제는 학생들이 이거를 도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마치 게임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 그 문제군도 1%고요. 위험군도 약 4%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 도박 때문에 심지어는 몇 천만 원씩 돈을 잃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께서 이제 학교보건법의 보건교육의 내용에 도박 중독 예방을 추가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2020대 국회의원께서도 당 최도자 의원께서도 똑같은 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은 임기 만료돼서 폐기가 됐고요. 다시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도박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염병 문제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감염병이 워낙 학교에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2014에서 2017년 통계를 보면 이 도표만 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염병 문제, 특히 학교는 많은 인구가 오랜 시간, 장시간 같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가 굉장히 더 중요한 또 문제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2003년에 뭐 사스,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에 메르스, 작년에 또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거의 5년, 6년마다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의 식중독 발생 현황도 좀 심각한데요. 지금 전체 건수로 보면 학교가 5년 동안 보면 전체 식중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인데 이거를 환자 수로 해보니까 32.2%, 1%가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그만큼 더 많은 환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식중독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학교 안전 문제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학교 안전 사고도 줄어들지 않고 학교에 그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안전부를 새롭게 만든 거라서 안전부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데는 거의 드물고요. 거의 이런 식으로 생활안전부, 체육안전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부서에 붙어있는 그런 형식이고요. 저희 학교는 안전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엄밀히 따지면 저는 보건교사이니까 기존에 하던 보건교사 업무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안전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년 3월 되면 학교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데요. 여기에는 뭐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학교 시설 안전점검, 학교 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피해 회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날은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또 훈련 이런 걸 하고 또 그 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육관, 급식시설, 다목적 시설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학생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한 안전체험 활동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학생들 안전교육은 그 안전교육 7대 영역에 의해서 51시간, 그러니까 학년마다 51시간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그 51시간을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안전교육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이미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1시간은 교과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나 체험학습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교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1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또 매년 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요. 이 안전교육의 범위를 보면 교통안전, 감염병, 약물 오남용, 또 학교폭력에 대한 거, 성폭력, 또 성매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포함돼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해서 이제 고시를 내려줬는데 이게 교육부 고시거든요. 그래서 이 7대 영역으로 51차시 이상 교육을 이만큼 실시하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성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등 그다음 직업 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은 지금 저희 보건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안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 안전 교육 계획 작성한 거를 일부 캡처한 건데요. 아까 제가 교과 연계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 단원 시간에 안전과 관련된 단원이 있으면 거기서 그 교과에서 안전 교육을 하고 그거를 안전 교육을 한 걸로 이렇게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교육 같으면 보건교육 시간에 뭐 흡연 음주 교육을 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다 안전교육 시간 51차시 안전교육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다 계획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인데,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용해서 아이들 뭐 교통안전, 생명존중 교육, 또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흡연 예방, 성폭력, 도박 중독, 이런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이런 교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서 2020년 10월 16일에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관리 지원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방활동 강화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 지원 서비스 확대로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요. 학교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 강화하고 학생 안전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주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이제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학교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자, 이런 이제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고, 지능형 CCTV 또 비콘을 통해서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안전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또 학교 안전에 관한 채널을 운영하자, 이런 방안을 내놓고요. 또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들 그 체험을 통한 위험 교육, 안전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능정보 기술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게 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그 50에서 70m 거리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인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블루투스 같은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위험 상황이 됐을 때 근거리에서 그 위험 신호를 보내준다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CCTV는 그 학교에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주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사후에 영상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그 영상을 판독을 해서 찾아내는데, 이 지능형 CCTV는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데이터하는 거죠. 그래서 이 CCTV가 어떤 뭐 담장을 넘거나 또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CCTV가 그 위험을 알아채리고 담당자한테 알람을 보내는, 알려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 요게 이제 학교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 넥밴드 360도 카메라예요. 목에다 걸고요 있으면 그 360도에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이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그 보안관이나 지킴이분들 또는 아침에 녹색 어머니의 분들한테 이걸 장착을 하면 그 시간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할 때 이 카메라로 다 이게, 저희가 보는 건 앞밖에 못 보는데 이 카메라를 장착을 하면 360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착용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떤 CCTV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실내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환기 장치, 공기 청정기 유지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건데, 이게 IoT 기반 공기 청정기 환기 관리 제어 개념도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이미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몇 개 회사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지 않은 법안이 우리 그 교육위원회 유기영 위원장님께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계류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학교에서 이 공기질을 검사할 때 그냥 교실 안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바쁜 일상 중에 교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본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으로
보고 어떤 이렇게 공기가 나쁘면 바로 학교에 다시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흉기난동 사건 가끔 나타나는 흉기난동 사건 때 그분들이 학교에서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가장 그 이슈가 될 만한 장소를 정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개성초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때 이 범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회에서 원래는 국회의원을 죽이려고 했는데 국회는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경사범에서. 그래서 봐도 오른편이 좀 국회예요. 국회는 저희가 들어갈 때 방문증을 쓰고 신분증을 맡기고 그래야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학교는 지금 외부인이 들어오기가 너무 용이한 그런 구조죠. 이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쓰는 그 발열 체크, 체온 측정기인데요. 이게 기능이 많더라고요. 안면 인식을 해서 그 교직원과 학생들의 얼굴을 다 이 기계에다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내 메시지도 해줘요. 그리고 그 기계에 학생을 등록을 하면 등하교 시간을 다 기록을 해주고 또 QR코드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훌륭한 기계가 있는데 이거를 다 안면인식 등록을 하고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면 이런 불법 침입자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 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훌륭한 기술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까 이제 학생 그 체험활동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안전체험관을 확대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안전체험관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학교 안전 실태 조사를 개선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안전사고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연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별 학교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사고 형태, 장소, 시간, 사고 당시 활동, 손상 부위, 손상명 이런 것들을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계를 분석을 해서 지표를 산출해서 전산화하고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미리 경보를 발령하겠다. 그런 이제 손상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학생 안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이제 교육부에서 방침을 내놨는데, 아까 그 우리 대학교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학교 안전 공제가 있어서 거기서 보상을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대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이 좀 미흡했었는데, 앞으로는 대학도 민간 배상 책임보험 또는 학교 안전공제에 가입을 유도를 해서 대학교도 보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교육부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청소년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제 의견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6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내 환경 IT 시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자. 그리고 안전교육을 예시화하기 위해서 안전교육 특별주간을 운영하자는 내용이고요. 학교 안전진단은 컨설팅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관리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자는 내용. 그리고 그 안전체험관이 요새 이제 교실이 많이 학생이 줄어서 남는 교실이 많은데, 그런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안전체험관, 학교 내 안전체험관을 확대하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환경 IT 시설 전담관리를 새롭게 만들자는 얘기는, 아까 그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게 이제 교육부 방침인데,
제가 아까 말한 그 기술 말고도 제가 모르는 기술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능정보 기술을 학교에 도입을 할 때 학교에서는 이걸 도입하는 게 그러니까 도입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직은 교무하고 행정이거든요. 교무는 주로 이제 뭐 교무, 원격 수업, 연구, 생활지도, 체육, 안전, 뭐 교육 정보, 자치 동아리, 방과후 학습 이런 것들을 아이들 교육을 주로 하고요. 행정에서는 회계 업무, 또 시설 관리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안전 관리가 중요해지고 환경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이 기존의 조직이 이것을 다 커버하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새로운 게 도입이 되면 행정실에 교사들은 이게 시설이니까 행정실에서 다 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건 안전에 관한 거니까 안전부장님이 해주세요. 이거는 뭐 감염병에 관련된 거니까 보건교사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하는 이런 업무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새로운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시설관리, 환경관리, IT 기기 및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하나 생겨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요. 교무에서도 지금 그 그린 스마트 스쿨 도입 그래서 학교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IT 기계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저희 학교 정보부장님은 학교에 오면 마치 내가 컴퓨터 수리공이 된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고. 왜냐하면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조직은 이제 조금 혁신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학교의 학생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 이제 보건교사의 업무 중에 환경위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9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30년 넘은 건데 이것 때문에 환경 업무가 보건교사한테 오고 있어. 공기청정기 관리하라. 뭐죠? 자동차도 이부제 하면 그것도 관리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정부에서 좀 이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도 51차 시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학교 수업에서 녹여낸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전문가들도 아니고 교사들이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시간으로 시수를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안전교육 특별주간을 운영을 안전교육 그 특별주간을 운영을 해서 그 실제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강사나 전문 교육 기관 풀을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내실에 있는 안전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에 교육시설 안전법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매년 안전진단을 이제 하도록 이제 법제가 됐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학교 시설 안전진단도 해야 되지만 공간 안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근데 외부 전문가가 왔을 때 또 보면은 이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공간 안전 컨설팅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전관리자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인데요. 이거는 몇 년 전에 국가에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법이 이제 폐기가 됐는데 교직원들의 학교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이 자격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뭐 승진을 한다거나 또는 지방 같은 데는 전보 이동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학교 지킴이나 보안관으로 요새는 이것도 경쟁력이 좀 심하고 경쟁이 높은데 그 학교 지킴이나 보안관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오는 교무지원사, 교육실무사 등 공무직 채용할 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 보건교사가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0명인 학교도 한 명이고 1000명인 학교도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학교에서는 아이들 안전사고 일어났을 때 초동 대처에 약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교사, 지금 여기는 과대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늘 보건실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지금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문제가 또 생기겠죠. 메르스 때 포항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삼성서울병원에 병문안을 왔다가 그 메르스에 감염된 채로 학교에서 한 5일 정도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 같으면 난리 났겠죠. 아이들 다 감염되고. 근데 그때 메르스는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안 퍼져서 다행이긴 한데, 보건교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그냥 그 보건교사가 그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 보건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인천에서는 학생이 얼굴뼈가 부러졌는데 그 교사가 간단히 응급처치하고 하루 종일 학교에 데리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학교도 보건교사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이 사건 이후로 인천에는 지금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는 보건교사가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아이들, 국가의 미래입니다. 오늘 그 아이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오늘 포럼을 통해서 많은 좋은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또 반드시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